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본원에 이제 각과의 전문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전 재활의학과 홍지성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료원의 치과 백광우 과장님 그리고 마취과 유찬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장애인 치과 그리고 치과의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치과 보통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들 무서워하는 치과 이렇게 알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과장님께 아직 치료를 못 받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과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과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치과에 오시면은 다들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제 뭐 주사, 네. 그다음에 또 뭐 소리 나는 엔진 소리 그런 걸 많이 이제 맞습니다. 두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적응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치과에 오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썩었다는 거하고 잇몸 질환인데, 특히 뭐 어린아이들 경우는 주로 그 이가 썩는 경우고, 어른의 경우에는 잇몸 질환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치과 관리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장 단계별 치과 진료들이 또 이제 각각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작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통 만 1살 첫 돌이 되면은 치과를 방문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가 이제 몇 개가 날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 오셔가지고 이제 이 관리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가 어떤 순서로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충치를 예방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근데 충치 예방은 제일 좋은 게 단 거를 안 먹는 게 좋은데요. 많은 보호자들이 먹고 빨리 닦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빨리 닦아도 정확하게는 다 닦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안 먹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도 우리가 권해주는 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치과 방문하는 게 좋고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심하게 안 좋은, 제대로 관리를 안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유아기가 이제 6살 때까지 되고, 6살이 되면 이제 영구치가 나와요. 이가 흔들리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저 맨 뒤에 어금니, 만 6살에 나온다 그래서 6세 구치라는 어금니가 나오는데, 그게 저 구석진 안쪽에서 나오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일생 동안에 제일 중요한 치아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못해도 6세 경이 되면 반드시 치과에 와서 진료하고 또 예방하는 방법, 특히 뭐 불소 도포라든가 불소 예방법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럼 결국 초콜릿, 뭐 사탕, 젤리 이런 거 가능하면 먹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6세 때는 또 한번 방문을 해서 치과 선생님한테 좀 진료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기도 연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청소년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을 쓸 줄을 아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상당수의 부분을 단 음식을 먹는 간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충치 이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서 단 거를 안 먹도록. 근데 그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자꾸 치과에 들려서 이게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잘 닦지 못한다 하는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 표면에 그 착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닦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꾸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그 단 거 안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때는요. 예. 단 거를 안 먹는다 하니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짜 교육이 여러 번 돼야지 방법이 좀 생기겠네요. 그러면 이제 성인기에는 어떻게? 네, 이제 그 좋으신 말씀인데 성인기도 마찬가지로 또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단 것은 안 먹는 게 좋은데 18세쯤 돼서는 20세 초반에 이제 사랑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때 그렇죠. 이제 막 붓거나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오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잘 그 항생제를 치료를 받아가지고 가라앉힌 다음에 필요하면 똑바로 나오는 경우는 별 지장이 없지만 약간 삐뚤어지게 나오는 경우는 조기에 그때 뽑아주는 게 가장 쉽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성인이 되면은 이제 치석이 많이 생기게 돼요. 충치보다는 치석이 생기는 치주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스케일링이라는 그래서 이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를 꼭 하시는 게 좋은데 언제더라 하고 그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권할 때는 스케일링은 자기 생일이 있는 달 5월이면 5월, 7월 그때 와서 스케일링을 하시고 생일잔치 하시면 쉽게 내가 언제 했지 그렇게 아시게 되고 거기서 6개월 또는 1년을 가름하시기가 좋죠. 네, 일단 성인기에도 결국은 이제 정기적인 치료랑 꾸준한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장애인 치과를 사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병원을 내원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 구강 구조가 뭐 다소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애 유행에 따라서. 하지만 모든 질병은 똑같습니다. 일반인하고. 뭐 썩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움을 주시는 그 보호자들이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일을 못 닦으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치석이라든가 이제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좀 일반인보다는 좀 더 자주 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치과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쉽게 오래 또 진료를 못 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수면 치료를 한다든가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전신 마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해서 이제 다양성 있게 해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 거 안 먹여야 돼요. 특히 장애인 경우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 자꾸 사탕을 줘서 조절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 그 성남시 의료는 모든 준비가 다 잘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같이 이제 그 교육하시는 분이나 또 그 다음에 치과 의사를 도와주는 위생사분들이 한 팀이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안심하시고 오셔서 진료도 받으시게 하는 게 좋고 특히 그 보호자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은 와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일반인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이야 일반인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단 거 우선 먹이지 않는 건 일반인과 같이 갖고 보호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뭐 자세나 앉아 있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떠한 적절한 처치나 마취 같은 것들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마취과 과장님도 같이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저희 병원 이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 전신 마취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전신 마취 혹은 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약간 깊은 수면 마취에 이르기까지 저희 이제 장애인 치과 마취를 제가 이제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마취과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장애인 진료 영역과 치과 영역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접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치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마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 치과 마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진료, 그러니까 보호자와 장애인 그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혹은 뭐 이제 원래 건강했던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분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될 때 어떤 마취의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실 때 물론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거대한 장벽이라고 느끼는 거는 느낄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 장애인과 이 보호자분들, 특히 이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백광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치과 체어에 앉는 것마저도 굉장히 어렵죠. 두려움과 네. 어려움을 느끼고 보호자들이 그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오는 것도 굉장한 어떤 고난의 맞아요. 하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환자들을 전신 마취로 수술실에까지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환자들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큰 부담스럽죠. 일이라고 볼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전신 마취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얕은 수면 마취 단계에서 좀 깊은 수면 마취, 전신 마취에 이르기까지 어떤 다양한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에게서도 환자의 어떤 치료 계획이나 환자의 기저 질환 상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치과 과장님과 아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가 이 치과 치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평생에 이르는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전국에 이런 장애인 치과 병원으로서 이렇게 장애인분들께 치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는 거죠, 선생님? 몇 개 없고 있지만은 그 알아두셔야 될 게 중증 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은 틀리거든요. 신체 장애인은 일반 치과에서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장애인은 하나의 범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그 중증 장애인, 특히 거기에 대해서 심화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풍부한 경력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심하시고 오셔도 되고 또 시설들이 아주 인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손색이고 더 나은 그런 정도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치과 전담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큰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점이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특히 그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은 감당이 안 되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요즘 뭐 혈전 용해제 또 당뇨들이 심하신 분들 일반 치과에서 잘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여기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하나 뭐 좀 질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저희 개원한 이래로 한 2년간 이제 치과 진료를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20, 30년 전에는 치과 가면은 막 묻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치료받아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은 환자도 있어서 그 후로는
전혀 치과를 못 가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썩고 뭐 통증까지 있었는 환자가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진정 수면 치료를 해가지고 또 아주 다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치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계속 이제 오는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입안에 뭐 넣기만 해도 이렇게 욕직이라고 그러죠. 그 구토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진정 수면 치료를 해서 간단하게 치료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찬선 선생님께 한번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마취과 이제 전담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희 병원 이런 장애인 마취, 치과 마취에서 어떤 특장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만한 게 있는지 같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장애인 영역에서 보면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지적 장애인, 중증 지적 장애인을 이제 많이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꼭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중증 질환을 동반을 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치과 국내 장애인 치과들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상당수 병원이 치과 전문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밀접하게 다양한 진료과, 전문 진료과의 도움이나 의견을 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치과 그렇죠. 단독 병원에서는 네네네.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다양한 분과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데 이 밀접한 이 협진을 통해서 네. 예, 이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환자를 무사히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병원이 가지는 하나의 특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치과 병원이 보통은 치과만 단독으로 있게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3차 병원급의 여러 과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질환에 대한 어떤 진료도 충분히 봐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치과 진료가 참 어려웠었던 장애인 치과인데, 장애인 치료인데,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좀 해결이 됐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성인까지 꾸준하게 치과를 방문하면서 관리, 정기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치과는 결국 관리가 전부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